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붕괴 사고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조합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인물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A씨입니다. 지난 2007년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체를 설립해 광주 지역 정비 사업에 관여해왔습니다.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과거 재개발 사업을 함께하며 이권을 챙겼던 A씨가 이번에도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조합 한 인사는 MBC와 통화해서 현재 조합장 B씨가 인근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을 때 조폭 출신 A씨가 철거 관련 업무를 알선했고 이 친분으로 지난 2018년 B씨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당선될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선거 개표 과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연으로 이후 4구역 철거 관련 사업 이권에까지 개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학동 3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진행됐습니다. MBC는 조폭 출신 인사로 알려진 A씨와 현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조폭 인사가 실제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리한 철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감리,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책임을 묻던 수사는 이제 재개발 조합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들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광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첫날 광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찾아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호남과 호남의 젊은 세대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우선 오늘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여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분향한 이준석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달라고 수사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서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70대 시장이 30대 당대표를 맞이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 대표는 80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광주와 5.18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머지않아 호남의 미래와 경제 발전, 일자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것입니다. 호남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행보가 대선 구도의 변화는 물론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 위험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광주시는 특별주간을 선포하고 오늘부터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우남주공 3단지 아파트. 아파트 한동의 저층 부분이 검은색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철거 공사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아파트를 가려놓은 겁니다. 시공사는 당초 아파트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분진과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빠르게 철거하기 위해 아파트 두 동을 하층 부분부터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구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하나건설 등 시공사 3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감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면 밑에층부터 일부가 철거가 되어 있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죠. 이용섭 광주시장도 현장을 찾아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거 현장에 인접한 버스 승강장 3곳도 둘러보며 승강장 이설 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사로 인해서 돌멩이가 날아오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구역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곳저곳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철거를 하다만 건물과 바람에 넘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설 구조물, 안전조치가 덜 된 철거 현장 등 여전히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지하를 공사를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은 이 부분이라도 펜스를 쳐가지고 혹시 저녁이 어두웠을 때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노동단체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도 대형 중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위험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며 안전을 해치는 요소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가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의당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률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광주 동구청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군함정에서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남 지역의 26개 섬 600여 명의 주민들이 접종을 맞을 예정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1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이른 아침 선착장에 모인 주민들이 간단한 문진을 거친 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보트에 오릅니다. 단체 백신 접종에 나서는 겁니다. 맞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항체 생긴다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 위 접종 센터는 해군 함정 한산도함입니다. 섬 주민 20여 명이 내리자 접종 센터로 변신한 선상 경납고에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 섬 주민들로 준비된 백신은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함정에는 응급실과 5명의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백신 받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해군은 이달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의료시설이 없는 전남 지역 25개 섬 주민 600여 명에 대한 해상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지로 나오는 번거로움 없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함정에서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동 불편을 겪는 섬 주민들에게 단체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교인들과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 3명이 추가됐고 이들은 광주 서구의 한 교회 목사와 교인들로 앞서 확진된 교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가족 등 2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교회는 2주간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가 사망하면서 광주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 바로 밀입니다. 그런데 이 밀의 자급률은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우리 밀 산업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초여름 황금빛으로 변한 들녘에서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고 무엇보다 밀 수매 대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어
곡식을 거두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최근 몇 년 창고 가득 팔리지 않은 밀이 넘쳐났는데 올해는 판매처가 확보된 덕분입니다. 좀 늘려가려고요. 대부분 농민들이 다 밀까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좀 편하죠. 우리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3kg.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곡물이지만 99%는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들여옵니다. 우리 밀은 그동안 값싼 수입산에 밀려 소비가 안 돼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습니다. 정부까지 수매를 중단하면서 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가 올해부터 수매 재개 등 밀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수입 밀 대신 우리 밀로만 빵을 굽는 공장입니다. 한 달에만 200kg 남짓의 우리 밀을 소비하는데 우리 밀의 품질과 가공 기술이 좋아져 이제는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수입밀에는 성분들이 들었지 않은 우리 밀에는 많이 기능성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더 선호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정부의 외면으로 빈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우리 밀 산업. 턱없이 낮은 자금률이 말해주듯 아직은 갈 길이 멀기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공공급식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군납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식당에서 이제 우리 밀을 많이 활용해 준다면은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여파 속에 국제 곡물값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각 나라는 소리 없는 식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양측 항소 요지와 입증 계획 등을 들은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두환이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두환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이 같은 공동 협력 과제 8개를 선정하고 시도별로 추진하는 국제 순옥 비엔날레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